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 이상적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극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상적분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었고 정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몇 가지 계산들 해봤었는데 이제 이상적분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렴 발산 판정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Theorem 2로 우리 교재 나와 있고요. Direct Comparison Test가 되겠습니다. 직접 비교 판정법, 그냥 그냥 비교 판정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네,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들어보면은 그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F랑 G가 continuous on A부터 무한대까지 A부터 무한대까지 F랑 G가 연속이고요. 그리고 F랑 G는 어,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fx랑 gx랑 둘 다 양수인데 gx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x는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x는 이제 a 이상의 범위. 사실 꼭 a 이상에서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 a부터 무한대까지 어디든 간에 별로 상관없긴 해요.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결국에는 어, 뭘까요? 그 끝에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a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fx, dx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걸 따질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무한대로 갈 때를 보는 거니까 극한이라는 게 이제 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보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수렴 발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꼭 a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튼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뭐가 성립을 하냐면 if 더 큰 게 수렴하면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 이게 더 큰 거죠. 이게 만약에 수렴을 하면 더 작은 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fx도 양수니까 그죠? fx도 양수니까 양수랑 gx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있으니까 더 큰 게 수렴을 하면 더 작은 것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의 대우 명제예요.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가 발산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작은 게 발산하면 근데 발산한다는 게 사실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 진동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양수들을 다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수렴을 하지 않으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얘기는 엄밀하게 우리가 증명하기는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튼 대우 명제는 이렇게 써지겠죠. 대우 명제는 이렇게 써집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1번의 대우 명제가 2번 명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증명을 하면 2번을 증명을 한 게 되겠죠. 자, 1번부터 1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or b가 a보다 클 때 우리가 뭐가 성립을 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랑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포함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gx는 양수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적분한 게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 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굳이 이거를 엄밀하게 이 두 번째 부등식을 굳이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 빼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빼면 인테그랄 b부터 무한대까지 gx dx죠. 네, 근데 이제 gx가 b 이상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근데 여튼 뭐 그 얘기고요. 여튼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실수의 성질을 쓸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어,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떤 이게 b에 관한 어떤 함수죠. b에 관한 어떤 함수고 이게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고 그리고 이 함수가 증가 함수예요. 그죠? 이 함수가 증가 함수예요. b가 커지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제가 그냥 편의상 라제프 b라고 만약에 두면
이 largef b라는 함수는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게 b축,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뭐 y축이든 뭐든 yf b라고 뒀을 때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거거든요. fb가 증가함수니까 fx가 양수잖아요. 스몰 fx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large fx는 증가함수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죠?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large fb가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벽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이 라제프 B라는 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런 거 다 어디서 하냐면 다 해석개론 시간에 엄밀하게 증명을 합니다. 해석개론 시간에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엄밀하게 배우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빈 공간이 많았던 그런 증명들을 다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냥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알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석개론 시간에 증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값은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 이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열의 극한 시간에 모노톤 컨버전 시어렘이라고 해서 할 거예요. 그거랑은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수열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함수 버전이라서 함수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언급을 안 할 거거든요. 그건 해석개론 시간에 할 거고 이제 비슷한 거는 우리 수열 버전으로 모노톤 컨버전 시어렘 단조 수렴 정리라고 있어요.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있고 이 함수가 점점 증가하면 어디선가는 이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이 벽에서 수렴할 필요는 없죠. 그거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가 발산하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발산하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거에 의해서 돼요. 이 성질, 그러니까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대로 안 간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한대로 안 간다는 얘기는 라제프 B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했을 때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무한대로 안 간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 특정한 벽을 계속 뚫을 수 있으면 그게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극한의 정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얘기고 가로막힌다는 얘기는 무한대로 안 가면 얘가 무한대로 안 가면 그러면은 특정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얘기는 F가 수렴한다. 따라서 그 이상적 분이 수렴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성립을 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무한대가 아니면 그러면 이제 특정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얘기예요. 가로막힘. 뭐가? 라제프란 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 라제프란 함수가 특정한 벽에 가로막혀요. 그러면은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갈 때 라제프 b가 수렴해요. 그죠? 얘가 수렴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증명을 아직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튼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을 하고요. 역으로 가는 건 자명하죠. 무한대로 간다는 게 발산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무한대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 돼요. 알겠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 뭐래요? 직접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면 큰 게 수렴을 하면 작은 것도 수렴을 하고요.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게 발산한다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사인제곱 x dx가 수렴하는지 보고 싶어요.
자, 이거는 sin x가 1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x제곱분의 sin 제곱 x를 누구랑 비교하고 싶어요? x제곱분의 1이랑 비교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거나 같잖아요. 이거 0 이상이고. 그러니까 큰 얘가 수렴하면 작은 얘도 수렴할 것이고, 예. 근데 얘가 만약에 발산하면 이거는 모르죠. 얘가 발산할지 수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수렴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지금 얘의 극한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외우라 그랬죠.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가 수렴하도록 하는 그 조건은 p가 1보다 클 때였어요. 제가 외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쓰니까 그런 거야. 자,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p가 2인 상황이라서 1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수렴하죠. 컨버저입니다. 따라서 더 작은 얘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걸 기호로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무한대보다 작다. 전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무한대보다 작다.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분의 1 dx가 수렴하는지 보고 싶은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에 비해서 0.1이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0.1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x분의 1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얘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x분의 1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근데 우리 아까 p급수래요. 아까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거에 대한 극한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걸 봤었을 때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p가 1인 케이스니까 얘는 발산해요. 얘랑 비슷하니까 얘도 발산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더 작은 게 x분의 1이 더 작아가지고 이게 0보다 크고 x분의 1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분의 1보다 작아서 중간에 있는 게 발산하니까 이쪽에 있는 게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게 깔끔하겠죠. 극한 비교, 직접 비교 판정법을 적용을 하려면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이게 실제로 성립하나요? 자, x랑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양변 제곱하시면 x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0.1을 비교를 하는 건데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x가 우리 적분 구간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서 어차피 x가 1보다 클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곱 취하고 이런 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을 이게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x분의 1보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분의 1이 더 크니까. 좋아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혹시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그럼 못 풀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라면 이 부등호방이 반대가 되니까 우리가 직접 비교 판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럼 문제를 못 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비교 판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플러스라고 문제가 나왔다 쳐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린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죠?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 x분의 1이 발산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요. 이게 조금 더 작아도 발산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상수배를 곱해도 발산을 하죠. 근데 그 상수가 굉장히 작아도 괜찮잖아요. 이게 작아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c를 가져와서 x분의 c는 어차피 발산하니까 이게 성립을 하도록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도록 작은 c를 가져오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시나요? x는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c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 지금 분모가 여기 c를 그냥 편의상 분모에 제가 적어버릴게요. 분모에 이렇게 적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분모 이렇게 적었을 때 지금 분모가 어때요? 이 루트 x제곱 플러스 0.1이라는 것이 cx보다 작아야지 좋겠죠. 이 루트 x제곱 플러스 0.1이 cx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아지도록 우리가 c를 잡아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x가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루트 x제곱 플러스 0.1보다는 루트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더 크죠. 0.1이 x제곱보다 작으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루트 2x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를 루트 2로 잡아버리시면 그지? 루트 2로 잡아버리시면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게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C를 항상 잡는 작업이 사실 가능하긴 한데 그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x분의 1하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0.1이 혹은 루트 x제곱 플러스 0.1분의 1이 비슷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리미트 극한 취했을 때 얘분의 얘가 수렴한다는 거죠. 0이 아닌 값으로. 우리 배웠었죠. 얘랑 발산 속도 무한대로 가는 지금
0으로 가는 거네요. 0으로 가는 그 수렴 속도가 어때요? 비슷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미고 노테이션, 스모로 노테이션 하면서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렴 속도가 지금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이상 적분의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추측이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Limit Comparison Test입니다. 두 수렴 속도를 비교한다는 건 극한치 했을 때 그 비율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suppose that f and g are continuous. on a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고, 그리고 fx, gx는 대소관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소관계 파악하려니까 귀찮았잖아요. 대소관계 필요 없습니다. fx, gx가 양수예요. x가 a 이상일 때. 괜찮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두 함수의 수렴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gx분의 fx를 극한취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아야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랑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either 둘 중에 하나예요. both converge 둘 다 수렴하던지 아니면은 둘 다 발산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돼요. 와닿죠? 예, gx랑 fx랑 거의 비슷하니까 두 개도 수렴 발산, 이상적분 취한 것도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라는 것인데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둘 다 하나가 수렴하면 나머지 하나는 수렴한다. 이걸 보이면 끝나죠. 그럼 어,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만약에 보였다 쳐봐요. 그럼 얘가 발산한다 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명절, 어, 그러니까 제가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을 하면 그럼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수렴한다는 걸 보여봐요. 만약 이걸 보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수렴해도 얘가 성립을 해야겠죠. 왜냐면 fx gx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gx분의 fx가 0이 아닌 값으로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했으면 그러면 fx분의 gx도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든 둘 다 발산하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만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 이걸 보여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gx분의 fx가 어떤 특정한 값 L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m이 있어서 such that x가 m보다 크면 gx분의 fx 마이너스 l이 엡실론보다 작다. 지금 이거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럼 엡실론은 내가 원하는 수로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임의의 양수 아무거나 가져도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엡실론을 2분의 l로 택했다고 쳐봐요. 그럼 gx분의 fx 마이너스 l이 마이너스 2분의 l과 2분의 l 사이에 있으니까 gx분의 fx가 2분의 l과 2분의 3의 사이에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좀 정리한 거죠. gx를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 관계 있어요. gx는 양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fx가 수렴한다면 그보다 작은 얘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2분의 1 gx가 수렴한다는 건 그냥 gx가 이제 극한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도 수렴을 한다는 거니까 증명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논의를 예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suffices to show that 뭐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if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converges then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도 수렴한다. So is. 괜찮죠? 자, 이것만 보이면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가 어떤 특정한 값 l보다 0보다 큰 l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이 존재해서 양수 m이 존재해서 x가 m보다 크면 gx분의 fx 마이너스 l의 절대값이 2분의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And thus 그러니까 fx가 2분의 l gx 그리고 0 이상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부등식이 어디서 성립한다고요? x가 m보다 클 때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Direct Comparison 테스트에서 지금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l gx dx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l분의 2를 좀 넘겨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럼 Direct Comparison 테스트에 의해서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컨버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죠? 물론 얘가 x가 m보다 클 때를 얘기했기 때문에 a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긴 해요. 그치만 어차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보다 클 때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충분히 큰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다면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무한대로 어차피 무한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만 우리 수렴 발산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a보다 큰지 m보다 큰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로만 적어도 사실은 완벽한데요. 혹시 나는 엄밀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진짜 안 중요한데 그냥 해드릴게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 컴파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사실은 맥시멈 MA 이게 수렴한다라고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면은 MA보다 큰 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맥시멈 MA 이게 무슨 뜻이야? M과 A 중에서 큰 수죠. 그러니까 맥시멈 MA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죠? 맥시멈 MA에 대해서 얘가 인테그랄 맥시멈 MA에 대해서 이게 수렴을 할 테니까 사실은 이거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하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수렴한다는 것도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Direct Comparison 테스트를 엄밀하게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지만 사실은 진짜 의미 없어요. 이렇게 적는 건 진짜 의미 없고 그냥 이게 바로 쓰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런 필기할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명의 전부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 판정을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x분의 코사인 x dx인데 얘는 어떤가요? 얘는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지금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죠. 지금 잘 보시면은 x가 0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부모가 0이 되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부모가 0일 때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수렴하는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컴파리즌 테스트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 함수 부정적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x분의 코사인 x 이거 초등함수로 부정적분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치환을 하셔서 우리가 컴파리즌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꼴로 바꾸시는 게 적절해요. 자, 우리가 루트 x를 t라고 루트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냥 x분의 1을 t라고 합시다. 좀 루트 x분의 1이 하면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렇게 치환을 하는 이유는 적분 구간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럼 파이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된 상황이니까 t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 자 x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루트 x분의 1은 루트 t예요. 그래서 루트 t의 코사인 괜찮죠? t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dx가 dt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 전부 t에 관해서 바꿔야죠. 지금 전부 t에 관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x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제곱 dx가 dt가 되어서 결국 dx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dt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코사인 t분의 1은 기본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분의 루트 t 코사인 t분의 1의 절대값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끌어내 봅시다. 양수로 만들면 좋겠으니까 끌어내 봅시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 이거 0으로 가니까 이거 양수 1로 가죠. 1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큰 t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전체 이 범위에서 이 적분 구간 전체에서 양수가 될 필요 없어요. 충분히 큰 t에 대해서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t분의 1이 1로 가니까 충분히 큰 t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을 비교 판정법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t제곱분의 루트 t 코사인 t분의 1이라는 값은 절대값 취했을 때 혹은 절대값 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큰 t에 대해서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t제곱분의 루트 t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이거 t의 3 몇 배치야? 2분의 3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P가 지금 2분의 3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니까 2분의 3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어때요?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수렴해요. 따라서 얘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 이상적분은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마이너스를 안 붙여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무한대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네. 파이분의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파이분의 2까지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먹혀집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괜찮죠? 적분 구간 바꾸는데 마이너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3번 해보고요. 이거는 극한 비교 판정법 안 썼어요. 쓰기도 좀 애매하죠. 코사인 x가 1로 간다는 걸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바로 비교 판정법 쓸 수 있으니까 직접 비교 판정법을 썼고요. 자,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dx를 봅시다. 자, 이거 아크탄젠트 x로 적분이 되니까 사실 수렴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게 누구랑 비슷해요? x제곱분의 1이랑 비슷하죠. 이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랑 x제곱분의 1이랑 여러분 극한 취하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0보다 큰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랑 수렴 속도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x제곱분의 1이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인테그랄 x제곱분의 1 dx가 1부터 무한대까지 범위 내에서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하게 되죠. 좋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예요. 자,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되어 보여요. 그래서 얘는 x분의 1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관찰할 수가 있느냐?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쓰는 거죠. x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x분의 1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1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수로 수렴하니까 얘랑 이제 인테그랄 취했을 때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좀 어색하죠? 여기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얘랑 인테그랄 x분의 1 dx랑 인테그랄 x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가 수렴 발산을 같이 해요. 그죠? 근데 얘가 발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다 했는데요. 우리 하나만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 우리 리마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gx는 전부 양수고요. 0 이상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뭐 연속 함수예요. 뭐 조건은 다 똑같은데 만약에 극한을 취해봤더니 0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L이 아니라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fx랑 gx랑 수렴 발산을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정보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gx dx가 수렴을 하면 무한대까지 gx dx가 수렴을 하면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합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gx분의 fx가 0으로 간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fx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는 거죠. 훨씬 더 빨리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fx, gx 이 대소관계를 봤을 때 gx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더 크다는 얘기예요.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큰 얘가 수렴하니까 더 작은 얘가 수렴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건데 실제로 증명도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아까 극한 비교 판정법 증명 어떻게 했었죠? 그죠? 충분히 큰 m에 대해서 x가 m보다 크면 gx분의 fx를 내가 0으로 가니까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는 거죠. 0보다 물론 크겠죠. gx, fx가 양수니까 0 이상일 거예요. 근데 여튼 gx분의 fx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아무 숫자 하나 괜찮아요. 1로 잡았다 치고 그러면 x가 m보다 클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더 큰 얘가 수렴하니까 더 작은 얘가 수렴한다. 그래서 gx분의 fx가 0일 때 우리가 아무 정보를 못 얻는 게 아니라 gx가 수렴하면 fx가 수렴한다. 거꾸로 fx가 발산하면 gx가 발산하겠죠.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를 계산해 봤더니 만약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fx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 커지는 건 아니죠. 근데 fx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fx, gx 둘 다 0으로 갑니다. 여튼 fx가 다 gx보다 더 크다는 얘기니까 fx가 수렴하면 gx가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gx가 발산하면 fx가 발산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유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xln x dx가 수렴하는지 판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적분이 가능해 보이죠? 적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2분의 1부터 2까지라는 적분 구간 내에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1이라는 점이 존재하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 xln x dx 그리고 1부터 2까지 xln x dx 이렇게 쪼개야겠죠? 네, 쪼개고 극한 이제 각각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적분 되니까 적분을 하시면 돼요.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적분해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유제 2-2번에서 우리 유제 2-2번에서 xln x분의 1이라는 게 우리 언제 적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기억나시죠? 1부터 어떤 측정한 2까지 뭐 xln x의 p승분의 dx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2부터 무한대까지 xln x의 p승 dx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는 이 문제죠. 이 문제죠.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가 p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p가 작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발산합니다. 괜찮아요? 얘가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을 하면 발산하는 거니까 이건 발산을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lnxt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치환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t분의 dt가 되고 0부터 ln2까지 하는 거니까 적분하시면 lnt죠. 네, ln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는데 0을 대입하시면 의미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네, 발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발산을 하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기억을 만약에 유제 2-2번을 좀 기억을 하시면 네, 바로 나오죠. 좋아요. 자, 이제 유제 3-1의 유제 3-1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세타 d세타가 수렴하는지 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세타가 적분 가능하니까 그냥 적분을 사실 하시면 되기도 하고 잠시만요. 이 문제가 맞나? 탄젠트 세타는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이상적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가져온 거죠? 이게 제가 어디선가 문제를 지금 교재 문제를 따가지고 온 건데 예, 탄젠트 세타 d세타는요 교재 문제 있긴 한데 이거는 이상적분이 아니죠. 이상적분이 아니라서 뭐 수렴하는지 이상적분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적분 맞아요. 네, 탄젠트 x라는 함수가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무한대로 가니까 이상적분 맞습니다. 이게 수렴하는지 판정을 하는 얘기인데 뭐 가장 아마 쉬운 거는 그냥 저 계산하는 것 같아요. 예, 계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젠트 세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타가 0이면 t 값은 1이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면은 t 값이 무한대로 가죠. 좋아요. 아니죠. 뭐래?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세타가 2분의 파이면 t는 0으로 가요. 자, 좋아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t라고 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dt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d 세타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적분 구간 바꾸는데 써먹어 버리면 0부터 1까지 d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수렴하는지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발산합니다. 실제로 해보셔도 되고요. ln t 0 대입한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1 대입하면 0이고요. 0 대입하면 음의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을 발산한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인테그랄 4부터 무한대까지 자, t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1분의 2d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산하기 쉽지 않죠.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얘가 누구랑 비슷해요? t의 2분의 3승분의 1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t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1분의 2가 t의 2분의 3승 분의 1이랑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극한치했을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죠. 딱 봐도 2로 수렴해 보이죠.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나눴을 때 극한치하면 2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 이게 둘이 비슷하죠. 둘이 비슷하니까 이거의 수렴 발산이 같다. 두 이상적분의 수렴 발산이 같다. 두 이상적분은 수렴 발산을 같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p가 1보다 큰 상황이죠. 2분의 3이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합니다. 3번. 좋아요. 4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분의 1dx인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얘는 누구랑 비슷한가요? 2x제곱이 발음이 이상한데 영어 2x제곱이 숫자 2x제곱보다 훨씬 크죠. 2가 2.71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분의 1하고 2x제곱분의 1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1로 간다는 거 금방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지만 관찰을 하면 되는데요.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2x제곱분의 1 dx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관찰을 하면 돼요.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얘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붙여야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무한대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빼주시면 2분의 1이 나오죠. 따라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얘도 수렴을 하겠죠? 네, 수렴한다. 4번 수렴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3-2번 볼게요. 유제 3-2번. 자, 1번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분의 sin t dt가 수렴하는지 판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t가 0으로 가니까 t가 0일 때 정의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무한대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타입 1, 2가 혼합된 형태죠. 적분 구간 내에서 정의가 안 되는 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분 구간 자체도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 1하고 타입 2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쪼개서 보면 돼요. 0부터 1까지 t분의 sin t dt 이것도 보고 1부터 무한대까지 t분의 sin t dt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좋아요. 자, 이걸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적분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적분 자체가 잘 안 되죠. 적분 자체가 잘 안 되고 심지어 이 양수 음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t분의 sin t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좀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아마 수렴하긴 합니다. 수렴하긴 할 텐데 그 과정을 좀 서술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솔직히 발산할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렴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 얘가 양수예요. 0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 뭐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조금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양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무한대까지 범위 내에서 sin t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오른쪽 거는 비교 판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왼쪽 거는 적용을 하기가 쉽다 이거죠. 검정색으로 쓰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노란색에 대해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적용을 하는 걸 우리 목적으로 삼아 봅시다.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t분의 1을 u라고 치환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0은 어디로 가요? 0은 무한대로 가겠죠. t가 0일 때 u는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가 1일 때 u도 1이죠. 자, t분의 1 u라고 하니까 u sin u분의 1 du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u 제곱분의 1 du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치환적 분포 할 줄 알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우리 적분 구간 바꾸는 데 써버리고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죠.
있겠죠. 그리고 u제곱분의 1도 이렇게 합쳐주면 u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sin u분의 1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u가 지금 1보다 큰 상황이니까 u가 1보다, 그러니까 u분의 1이라는 게 u가 무한대로 가면 u분의 1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sin u분의 1이라는 게 누구랑 비슷해요? u분의 1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x가 0으로 갈 때 sin x가 x랑 비슷하다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언제 했었죠? 우리 선형근사와 미분 시간에 제가 이 얘기 해드렸어요. sin x는 x랑 비슷하다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x가 0으로 갈 때 sin x랑 x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u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sin u분의 1이 u분의 1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분의 1분의 sin u분의 1이 0으로 가요. u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로 가요. 1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u분의 1을 곱해주면 u분의 1 sin u분의 1은 u 제곱분의 1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그러면 얘의 수렴 발사는 뭐의 수렴 발산과 똑같다는 얘기죠?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u제곱분의 1 du의 수렴 발산과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사인 u분의 1이 양수라는 거는 알죠?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1까지는 양수예요. 사인이 양수입니다. 극한 비교판정법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 맞고요. 자, 이거 수렴한다는 거 알죠? 2가 1보다 크니까 이거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왼쪽 것도 수렴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1번 받고 그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를 수렴하는지 판정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t제곱, 얘가 아까 수렴한다는 건 보였거든요. 이거 수렴한다는 건 보였거든요. 그죠? 우리 여기서 보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 수렴한다는 게 우리 여기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얘도 수렴을 하게 될 텐데 2의 마이너스 t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비교해보면 t가 충분히 클 때 얘랑 얘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지니까 마이너스 취하면 굉장히 작은 수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수가 되죠. 얘가 얘보다 작아집니다. t가 충분히 크면, t가 정확히 말하면 1보다 클 때 이게 성립을 하겠죠. 자, 여튼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더 큰 수의 이상적분이 수렴하니까 더 작은 수의 이상적분도 수렴한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였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약속을 했었던 이상적분이에요. 우리 유제 1-3번에서 이거에 이제 수렴성이 있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의 수렴성이 있어야지 문제를 이제 사실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의 수렴성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약속 지켰죠. 유제 1-3번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왜 수렴하는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제적 유제들 전부 풀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아마 문제는 다는 못 풀고 아마 1번 하고 2번 정도 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C가 y는 x분의 1이거든요. 자, 이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함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큰 범위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범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힘들어. 지금 제가 그림이 되게 안 그려지는 이유가 펜 촉이 지금 좀 이상해요. 펜 촉이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주문은 했거든요. 아마 곧 펜 촉이 와가지고 좀 조금 정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튼 글씨도 좀 너무 안 예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곡선 C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곡선 C 아래 밑넓이는 무한대로 발산함을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곡선 C 아래 밑넓이는 이 노란색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를 보면 될 겁니다. 이거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정분을 취해 주시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 어렵지 않게 발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CR의 밑넓이는 무한대로 간다 확인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곡선 C를 이번에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대요.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전면의 넓이는 자, 이 길이를 y라고 했을 때 얘를 회전시켰을 때 원의 둘레 2파이 y에다가 그죠? 2파이 y에다가 곡선의 둘레의 길이 ds 그죠? 둘레 길이래. 호의 길이 함수.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이제 높이 역할을 하는 호의 길이를 곱해줘가지고 다 적분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전부 x로 바꿔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1부터 무한대까지고 y는 x분의 1이고요. 자, ds는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의 dx죠. 좋아요. 그러면 dy dx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d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수렴 발산성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1로 가잖아요. 그죠? 얘가 1로 가고 얘는 그냥 x분의 1, 0으로 가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1로 가기 때문에 결국 x분의 1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이 함수가 x분의 1하고 비슷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함수도 발산을 하겠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부피를 해볼게요. 자, 이 곡선을 회전시켰을 때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 부피는 인테그랄 파이의 그러니까 이 빨강색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이 초록색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원의 넓이를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 y의 제곱의 dx가 될 텐데 y가 지금 x분의 1이니까 x 제곱분의 1 dx 이거를 하면 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괜찮죠? 좋아요. 이건데 자, x 이거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2가 1보다 크니까 네, 수렴한다. 굳이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x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고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거 빼시면 파이가 나오니까 수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이상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도형을 지금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회전시킨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 어쩔 때는 이게 예쁜 직선이 되고 어쩔 땐 안 되던데 좀 길게 그려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 어떤 게 커맨드인지. 어쨌든 이 노란색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우리가 회전체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회전체가 그려지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얘 회전체의 넓이는 무한대인데 부피는 유한해요. 이해 가시나요? 회전체를 회전시켰을 때 이 회전체가 넓이는 무한인데 부피가 유한한 그런 이상한 도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이 유한한 페인트를 가지고 페인트 있죠, 페인트. 사실 이건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비유를 해드리는 거야. 유한한 페인트를 가지고 이 도형을 색칠한다고 하면 부피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유한한 그런 페인트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페인트 칠을 전부 할 수 있다. 이런 이 도형의 페인트 칠을 넓이가 무한한 그런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도형 부피가 지금 유한하니까 여기다 페인트를 다 쏟아버리면 이 부피만큼의 페인트를 가져와서 이걸 다 쏟아버리면 그 페인트를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면 무한한 넓이의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논의를 대충 할 수가 있죠. 사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페인트 페인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죠? 뭐 여튼 물론 말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여튼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페인트를 유한 부피를 갖는 페인트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쏟아버리면 넓이가 무한대인 도형을 색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형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우리 교재에 가브리엘 호른 여기서 계산을 하나 실수했나봐. 여기 죄송해요. 자, dydx가 교재 보니까 좀 저랑 적분이 달라가지고 자, dydx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분 1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x 4제곱분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x 4제곱분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튼 뭐 논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여튼 이 도형의 이름이 있어요. 이 도형이 이제 가브리엘의 뿔이라고 부르는 가브리엘's horn 이렇게 됩니다. 여튼 유명한 도형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좋아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감마 x, 이제 감마 x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 감마 x가 뭐 굉장히 우리 공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함수고요. 되게 중요한 함수예요. 감마 x라는 함수가 되게 중요한 함수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계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뭐 n 팩토리얼에 대해서 들어봤죠. n 팩토리얼. 그래서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데, 이미의 실수 팩토리얼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출발을 한 게 바로 감마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 함수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 팩토리얼이 2 곱하기 1인데 x 팩토리얼은 x부터 1까지 곱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미의 실수 뭐 2분의 1 팩토리얼은 2분의 1부터 1까지 곱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감마 x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새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x-1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렇게 이제 새로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x가 양수인 부분에서 다 잘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인데, 이게 왜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정의가 되느냐, 이거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극한 비교 판정법.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x가 양수인 부분에서 정의가 된다는 거, 일단 x는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을 그냥 넣는 거예요. 상수라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양수인 상수예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지가 궁금하죠. 이게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렴하는지를 사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렴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수렴하느냐? 어렵지 않은데, 이게 t에 대해서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x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2분의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2의 마이너스 t승,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t가 그죠? t가 그러니까 좀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정확히 합시다. 케이스 조금 나눌게요. 자, 이게 수렴하는지부터 우리가 일단 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습 문제로 넣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x가 1일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음수니까 좀 분모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좀 예쁘게 좀 와닿잖아요. 2의 t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확실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0일 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0에서 정의가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얘는 쪼개서 봐야 돼요. 0부터 1까지랑 1부터 무한대까지로 쪼개서 봐야 돼요.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얘가 수렴한다는 건 어렵지가 않죠. 2의 t제곱분의 1이 벌써 수렴했죠. 기억나시죠? 2의 t분의 1승이 수렴했는데 더 무한대로 0으로 가는 수를 더 곱해줬으니까 더 작은 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수렴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왼쪽을 보셔야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2의 t제곱이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수죠. 2의 t제곱이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t의 1-x분의 1 2의 t승이 어디 사이에 있게 되냐면 2t의 1-x분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t의 1-x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문제로 제가 넣진 않았지만 우리 유제 2-2번 풀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금방 나오죠. 얘가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더 작은 수니까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0일 때는 이제 0일 때부터 수렴하지 않아요. 0일 때부터 수렴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양수인 범위에서 지금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다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 적자. 좋아요. 여기까지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dt인데 뭐 이거는 뭐 문제 없이 수렴하죠. x가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x-1승 2의 마이너스 t승 dt인데, 자, 이거는 2의 t승분의 t의 x-1승이잖아요. 그죠? 이건데 2의 t승분의 이게 2의 t승이 t의 x-1승보다 훨씬 커요. 그죠?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은 증명을 그래도 하는 게 좋겠죠. 자, 2의 t승분의 t의 x-1승이랑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2의 2t승 t 나누기 2승분의 1 얘랑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특이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점 없으니까 그냥 뭐 0, 1, 0으로 갈 때 이렇게 쪼개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얘의 극한이 이제 얘의 극한을 보도록 할 텐데 얘의 극한을 볼게요.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의 x-1승분의 2의 t 나누기 2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여튼 t에 대한 어떤 거듭제곱 형태고 분자는 이제 지수함수 형태잖아요. 지수함수가 훨씬 빨리 커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죠. 더 큰 수가 수렴을 하니까 더 큰 함수가 수렴을 하니까 더 작은 함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의 t 나누기 2승분의 1이 수렴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여튼 그래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 잘 정의가 되는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함수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감마 함수가 실제로 우리 팩토리얼의 확장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마 x라는 이 함수가 이 팩토리얼 이 계승을 확장을 모든 실수 x로 확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렇게 되겠거든요. 지금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기납법을 저는 활용을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활용할 거고 사실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n은 0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야겠죠. 엄밀히 쓰진 않을, 그러니까 엄밀하다기보다는 좀 예쁘게 형식적으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쓸게요. 자, n은 0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n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잠시만요. 우리 교재에서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교재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볼게요. 네. 감마 0은 감마 1은요. 그냥 0 팩토리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정의로 보세요. 정의. 알겠죠? 감마 1은 0 팩토리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이죠. 이거는 그냥 정의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도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x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는 1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아니다. 뭐래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는구나. 죄송해요. 자, 그냥 하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n에다 0을 넣으시면 감마 1이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잘 정의가 되죠. 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x 대신에 1을 넣으시면 되죠. 자,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0승에 2의 마이너스 t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t승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에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니까 1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이 됐죠. 그래서 n은 0일 땐 성립한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이제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감마 k 플러스 1이 k 팩토리얼이다. 이게 성립을 한다고 할게요. 혹은 우리가 굳이 k라고 놓지 않고 그냥 바로 n이라고 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n은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감마 n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감마 n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정의대로 그대로 넣어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 플러스 1승 2의 마이너스 t승 dt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이 등식 우리가 귀납적 가정이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 2의 마이너스 t승 dt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 거니까 얘를 활용을 하려면 부분적분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얘는 미분, 얘는 적분. 괜찮죠? 자, 적분 먼저 하셔야죠. 마이너스 t의 n 플러스 1승에 2의 마이너스 t승 무한대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 미분해 주시면 n 플러스 1에 t의 n승에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좋아요. 자, 무한대를 대입하시면 2의 무한대승 분의 t의 무한대승이 t의 무한대의 n 플러스 1승이죠. 0으로 갑니다.
자, 0을 대입하시면 0 나온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괜찮죠? 그리고 플러스 n 플러스 1의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n승 2의 마이너스 t승 dt인데, 자, 이게 지금 뭐냐면 감마 n 플러스 1이죠. 괜찮나요? 근데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얘가 지금 n 팩토리얼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어서 결국 정답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러니까 감마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다 작성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예쁘게 쓰고 싶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스타일링 공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사실 그냥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증명 자체를 아마 제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우리 교재에서 또 증명이 일단 안 돼 있고, 나중에 해석해놓은 시간에도 아마 이 증명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좀 하긴 어렵고, 테일러 급수 공부하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테일러 급수 공부하시고 바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알려져 있냐면 감마 x 있죠. 이게 2분의 x의 x제곱 루트 2파이 나누기 x, 이거랑 비슷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1로 간다는 건 이수랑 이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이제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비슷한 빠르기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100 팩토리얼을 계산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00부터 1까지 곱한다. 1000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1000부터 1까지 곱한다. 그거의 자릿수가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1000부터 1까지 곱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계속 같은 수를 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를 이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다 이게 지금 뭐예요? 감마 900 1001이잖아요. 감마 1001이니까 감마 x가 뭐랑 비슷하기 때문에 2분의 x제곱 루트 x분의 2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넣는 거죠. 2분의 1001의 1001제곱 루트 1001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자릿수도 어느 정도 쉽게 나오죠. 로그를 딱 쓰면은 1001 ln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로그 상용 로그 이용하시면 우리가 뭐 자릿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다음 뭐 진수 뭐 소수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죠?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이용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대충 추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공식이 이런 측면에서 되게 유용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원래 팩토리얼 자체는 계산하기 어려운데 거듭 제곱은 좀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 측면에서 스타일링 공식이 유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다음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를 좀 써보자 이건데, 어렵지 않아요. 자, 감마 잠시만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감마 x가 잠시만요. 우리 교재가 네. 해야겠네. 자, 감마 x가 지금 2분의 x 제곱하고 루트 x분의 2파이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연수 x 자리에 뭘 넣을 수가 있냐면 n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n 플러스 1을 넣으시면 뭐가 성립을 하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승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1분의 2파이, 이게 성립을 해요. 이게 이제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얘랑 비슷하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안 예쁘니까 우리 지금 보여야 되는 근사가 지금 n 팩토리얼이 2분의 n의 n승의 루트 2n 파이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지 말고 n을 넣어봅시다. n을 넣을게요. 그럼 감마 n이 n-1 팩토리얼인데, 그죠? 이게 2분의 n의 n승의 루트 n분의 2파이랑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 팩토리얼 분의 2분의 n의 n승 루트 n분의 2파이, 이게 지금 1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맞네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자, 그래서 여튼 그러면 양변에 분자분모에 뭐를 곱해주면 n을 곱해주면 되죠. 분자분모에 n을 곱해주면 이제 n 팩토리얼이 n을 여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 분자분모 n을 곱해주시면 루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2n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이 2분의 n의 n승의 루트 2n 파이하고 비슷하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n의 n제곱근 n 팩토리얼이 2분의 n과 비슷하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양변에 여기다 루트 n제곱근을 취하더라도 1로 가겠죠. 이 안에 있는 게 1로 가니까 n제곱근 취한 것도 1로 가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n제곱근이 연속하는 수라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럼 이제 각각 여기다가 쪼개주면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제곱근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n제곱근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2n분의 1승이 되겠네요. 맞아요. 2n 파이의 2n분의 1승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확인하면 끝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게 n제곱근 n 팩토리얼이 2분의 n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보였고, 이걸 보이고 싶은 건데, 그걸 확인을 하려면 2n 파이의 2n분의 1승이 1로 간다는 걸 확인을 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파이의 2n분의 1승이 1로 가는지, 네, 그게 궁금한 겁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식은 이거예요.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파이의 2x분의 1승을 보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으로 취급을 하시고 이 함수가 만약에 1로 가면은 죄송해요. 함수가 만약에 1로 가면은 그, 그 수열도 1로 가겠죠. 생각을 해봐. fx가 뭐 증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수렴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도 l로 가겠죠. 예,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어떤 특정한 값 l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1, 2, 3, 4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이 친구, 이 수열도 l로 가겠죠.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1로 가는지 관찰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확인하셔도 되는데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런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의 극한을 뭘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로그를 취해서 파악할 수 있죠. ln 2x 파이 나누기 2x 얘의 극한값을 보셔도 됩니다. 얘의 극한값을 보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로그를 취한 것의 극한값이 뭐가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 얘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우리 극한을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이제 로피탈 정리에 의하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0으로 가요. 그래서 로그 취한 게 0으로 가니까 안에 있는 친구는 1로 가겠죠. 로그 취한 게 0으로 가니까 안에 있는 친구는 1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도 1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수열의 극한을 함재 극한으로 바꾸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정확한 풀인데 함재 극한으로 안 바꾸고 하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an을 이거는 좀 어려워요. 2n 파이의 2n분의 1승이라 둬요. 그럼 이제 an 1 플러스 an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는 편의상 제가 그냥 n의 n분의 1승이라 둘게요. n의 n분의 1승이 1로 간다는 걸 보이면 당연히 얘도 1로 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2파이의 2n분의 1승에 n의 2n분의 1승인데 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수의 0제곱이니까 1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인데 n의 n분의 1승이 1로 간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거에 2분의 1제곱 해준 것도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n분의 1승이 어디로 가는지만 관찰해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n분의 1승을 1 플러스 an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n분의 1승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수예요. 그죠? 1보다 큰 수 맞죠? 왜냐면 n이 1보다 크고 그거에 이제 양수 제곱을 했으니까 1보다 큰 수니까 an은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1 플러스 an의 n승이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항 전개를 활용을 하시면 이게 1 플러스 na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an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양수잖아요. an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n이 물론 2 이상이어야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n이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n이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는 거를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nan도 없애버릴게요. 이게 이거보다 큰 것도 맞죠? 네, 이거보다 n이 1 플러스 2분의 n 제곱보다 크겠죠? 이렇게 좀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n-1이 2분의 n 곱하기 n-1의 an 제곱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1은 n이 이상이니까 약분해주고 넘겨주시면 an 제곱이 n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n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샌드위치 정리해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로피탈 정리 없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샌드위치 정리만 가지고. 좋아요.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 공식이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팩토리얼 형태로 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식을 거듭 제곱 형태로 바꿔준다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막 우리 미적분학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공학 이런 쪽에선 사용을 할라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유명하고 어느 정도 잘 쓰이는 공식이라서 특히 여튼 쓰는 곳이 꽤 있어요. 특히 수치 쪽으로 가시면 되게 많이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조금 더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식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3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